가차 이엔드 박재현. 원하는 게 없는데요. 원하는 게 뭔데요? 태닝 키티요. 아이의 말에 의하면 태닝 키티는 피부가 갈색이어야 했다. 휴양지에 온 듯 선글라스도 끼고 나뭇잎 치마도 입고 있어야 했다. 나는 아이가 건넨 알을 들여다보았다. 붉은 리본을 달고 피부가 흰 내가 아는 키티밖에 없었다. 환불해달라고 하면 어쩌지? 나는 걱정이 앞섰다. 2,000원이면 크기가 큰 컵라면 하나로 한 끼를 해결할 수 있었다. 햇반을 살 수도 있었다. 그것까지 가차예요. 네. 원하는 게 그 안에 없다는 걸 확인하는 것까지가 가차라고요. 나는 정말 가차왕이 된 기분이었다. 가차를 많이 해서 인생의 진리를 깨달은 사람. 그 진리를 가차 왕국의 만민에게 전파하는 사람. 무언가 더 할 말이 남은 것 같았지만 아이는 떠났다. 다행히 환불을 요구하지는 않았다. 나는 2,000원을 고이 접어 바지 주머니에 넣었다. 마침 하늘 걷기에 사람이 없었다. 나는 발 하나 올릴 자리에 두 발을 모두 올려놓고 몸을 앞뒤로 흔들었다. 하늘을 걷다 못해 과속하는 기분이었다. 2,000원을 사수해서 그런지 깨달은 적 없는 진리를 전파해서 그런지 마음이 들떴다. 이해 못할 말도 뱉고 보니 꽤 그럴싸했다. 핸드폰에서 알림이 울렸다. 나는 과속을 멈추고 화면을 켰다. 현에게 카톡이 와 있었다. 어떤 거짓말을 한 거야? 현은 당근마켓에서 자신이 받았다는 구매자 후기를 캡처하여 나에게 보내주었다. 거짓말로 사람 현혹? 어이없어요. 이상했다. 나는 현에 빙의하여 잘 말했다고 생각했는데. 나는 당근마켓에 들어가 현이 나에게 보냈던 채팅을 다시 읽어보았다. 원하는 게 내 손 안에 있는 게 아니라 있다고 믿는 것이었다. 정말 거짓말을 했네. 현은 나 때문에 온도가 깎였다고 했다. 미안. 나는 사과했다. 있는 것과 있다고 믿는 것이 그렇게 다른가? 나는 집으로 돌아가며 생각했다. 있다는 믿음은 자주 배반당했다. 현이 플라스틱 알을 열 때도 내가 공채 발표를 확인할 때도 통장을 확인할 때도 어림짐작한 것보다 늘 돈이 없었다. 아이도 원하는 게 제 손에 있을 거라는 내 말을 믿고 플라스틱 알을 열었다. 하지만 없었고 실망했다.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하지만 있어도 언제든 사라질 수 있는데. 현이 직장에 다니고 돈을 꾸준히 벌던 시절에는 있다는 믿음이 배반당하지 않았다. 통장에 돈이 충분하다고 믿으면 정말 그랬다. 하지만 지금은 아니었다. 있었던 것이 사라진 탓에. 있는 것도 언젠가 사라진다면 있다고 믿었다가 배반당하는 것이 그렇게 큰일인가? 없는 것은 둘 다 마찬가지인데. 눈앞에 오늘부터 영업을 시작한 폐업 매장이 보였다. 현이 있었다. 매장 앞 긴급 처분이라는 현수막 문구와 어울리지 않게 현의 움직임은 섬세했다. 현은 사람들이 만지고 간 매대 위 반지의 각도를 원상태로 복구하고 있었다. 그게 그렇게 중요한가? 또 흐트러지고 말 텐데. 하지만 현은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을 하듯 자신의 손놀림에 집중하고 있었다. 매장 안에는 사람이 많았다. 최대 90%까지 할인한다는 사장의 외침이 거리의 행인을 끌어들이고 있었다. 구경은 공짜. 시착도 공짜. 싸게 가져가세요. 그 말에 홀린 행인인 척 나도 매장 안으로 들어가 보았다. 좁은 공간 안에 사람이 미어지는 탓인지 현은 나를 보지 못했다. 목걸이와 시계, 팔찌와 반지 같은 액세서리가 천장의 백색 조명을 받아 자기적으로 빛나고 있었다. 나는 반지 하나를 검지에 껴보았다. 가운데에 다이아몬드를 본뜬 모형 장식이 박혀 있었다. 손의 각도를 달리할수록 장식이 반사하는 빛의 세기도 달라졌다. 진짜 다이아몬드는 어떻게 빛나나? 보지 못해 알 수도 없었다. 마음만 먹으면 내 손에 진짜 다이아몬드가 있다고 믿으며 반지를 끼고 다닐 수 있을 것 같았다. 반지의 가격은 2,000원이었다. 지금 내 주머니에 있는 2,000원. 여기서 뭐해? 현이 나를 발견하곤 옆으로 다가왔다. 손가락에 끼워진 반지가 부끄러웠다. 반지를 빼려는데 현이 내 손을 붙잡았다. 갖고 싶어? 그냥 해본 거지 뭐. 현은 가지라고 했다. 자기가 사장도 아니면서 도둑질을 시키는 거냐고 물으니 현이 고개를 끄덕였다. 현이 폐업 매장의 사장이 되어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미쳤으니까. 곧 사라질 매장은 물건 하나 없어지든 말든 신경 안 써. 나는 반지를 낀 채 매장을 나왔다. 주머니 속 2,000원은 그대로였다.
나는 아직 컵라면도 살 수 있고 햇반도 살 수 있었다. 진짜 같은 다이아몬드 반지를 얻었는데도 마음먹으면 다 될 줄 알았는데 막상 밖으로 나오니 반지의 다이아몬드가 진짜라고 믿을 수는 없었다. 모조품이었다. 2,000원도 필요 없는 분명한 가짜. 맞은편에서 네온사인이 번쩍였다. 너는 뽑기 할 때 제일 예뻐. 사치라도 하면 내가 진짜 다이아몬드 반지의 주인처럼 느껴질까? 나는 가차숍 안으로 들어갔다. 현의 가게만큼 면적이 좁았지만 사람은 나밖에 없었다. 대신 가차 기계로 공간이 가득 찼다. 나는 좁은 통로를 따라 기계들을 살폈다. 그곳에는 먹을 수 없는 초밥도 있었고 탈 수 없는 자동차도 있었다. 마실 수 없는 음료수도 들을 수 없는 라디오도 있었다. 현이 주로 뽑는 캐릭터 가차도 많았지만 내 눈에 띄는 건 그런 것들이었다. 생활에서 본떴으나 제 기능을 잃은 것들. 나는 스테들러 문구 세트를 형상화한 모형 그림에 시선을 빼앗겼다. 형광펜이 가장 마음에 들었다. 길쭉하고 노란 형광펜은 문구점에서 흔히 파는 스테들러 형광펜과 크기만 다를 뿐 모양은 똑같았다. 잉크도 없고 뚜껑도 열리지 않는 형태뿐인 형광펜. 나는 그 점이 좋았다. 유용한 물건의 형태를 갖추었지만 실제로는 무용한 점이. 맞은편 폐업 매장에서 현이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플라스틱 알을 도로 닦고 나는 현이. 사람을 잘못 만났다며 직장을 그만둔 현이. 마침 딱 2,000원이었다. 나는 기계에 돈을 넣었다. 쇠로 된 손잡이를 돌렸다. 플라스틱 알이 나왔다. 알은 둥글고 매끈했다. 현이 매일 뽑던 알처럼. 불투명한 붉은색 알이어서 안을 들여다볼 수 없었다. 그것을 열고 싶지 않았다. 여는 순간 알게 될 테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뽑았는지 아닌지. 나는 알을 외투 주머니에 넣었다. 자리에서 일어나 현을 보았다. 나를 바라보며 웃는 현을. 해는 기운 지 오래였다. 퇴근한 현이 공원에 가자고 했다. 현도 나 몰래 하늘 걷기를 하고 있나? 외투 안을 파고드는 가을 추위에 나는 주머니에 손을 넣었다. 플라스틱 알이 잡혔다. 폐업 매장만 고집하는 이유가 뭐야? 정막을 깨고 현에게 물었다. 묻고 싶었으나 물을 수 없었던 것을 마침내 물었다. 그동안 나는 현이 어딘가 고장난 게 분명하다고 믿었다. 이유를 파고들지 않으면 마음이 편했다. 하지만 그래서 마음이 불편할 때도 있었다. 알아야만 하는 것을 애써 외면하는 기분이었다. 현은 폐업 매장 알바가 적성에 잘 맞는다고 했다. 그만둔다고 먼저 미안한 소리 할 것도 없고 사장에게 해고 통보를 들을까 절절매지 않아도 된다면서. 매장 임대 계약이 끝나면 쿨하게 헤어지는 거야. 나는 고개를 젖혀 버즘나무를 올려다보았다. 잎사귀 색이 얼룩덜룩 바래고 있었다. 사라지고 생기는 매장들을 철새처럼 옮겨만 다니면 현은 결국 무엇이 될까? 현의 미래를 짐작할 수 없었다. 나라고 크게 다르지는 않았다. 불투명한 알은 미래를 알 수 없을 때 열린다. 나는 산책로 한편에 웅크리고 앉았다. 알을 꺼내 뚜껑을 돌렸다. 안 열리네. 그런 알도 있지. 하지만 결국 다 열려. 일러스트 전승훈 기자. 일러스트 전승훈 기자. 나는 알을 바닥에 두고 오른발 뒤꿈치를 들어 올렸다. 알을 살짝 밟으니 작은 돌멩이가 내 아래에 있는 듯 했다. 나는 힘주어 그것을 으깼다. 플라스틱이 눌리다가 두 동강 나며 진동이 느껴졌다. 다이아몬드를 깨도 이런 느낌일까? 언젠가 유튜브에서 본 보석사의 쇼츠에선 다이아몬드가 가장 단단한 보석이라는 속설이 잘못된 것이라고 했다. 긁히지 않을 뿐 잘 깨어지죠. 두 동강난 플라스틱 아래 비닐로 쌓인 미니어처가 있었다. 현과 나는 그것을 두 눈으로 확인했다. 그리고 뚜껑을 닫았다. 언제든 다시 열 수 있도록. 강변의 고수부지에서 메아리처럼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나는 그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고수부지 한편에 흙무더기가 쌓여 있었다. 어디에 쓰려는 흙인지 좋기 무릎 높이는 돼 보였다. 형제로 보이는 두 아이가 흙무더기를 발로 차고 있었다. 찬바람에 단단히 굳었는지 숱한 발길질에도 흙은 무너지지 않았다. 하늘 걷기도 그럴 것이었다. 나는 한 발을 올릴 자리에 두 발을 모두 올렸다. 반대편 자리에서 현도 그렇게 했다. 우리는 몸을 앞뒤로 흔들었다. 현의 몸과 내 몸이 서로 엇갈렸다. 하늘을 걷는 두 다리처럼. 속도가 붙었다.
힘을 주지 않아도 몸이 크게 흔들렸다. 우리가 어찌할 수 있는 게 아니었다. 현은 퇴근할 때마다 작은 액세서리를 2-개씩 훔쳐왔다. 사장이 현을 믿는 덕분이라고 했다. 나는 현이 가져오는 액세서리를 구경했다. 명품 로고를 본뜬 펜던트 목걸이도 있었고 조악하게 장식된 플라스틱 머리핀도 있었다. 이런 게 수백 개는 있어. 현의 방에는 상자가 있었다. 빈 플라스틱 알들이 그 안에 있었다. 현이 원하던 것을 얻고 남은 기념물이었다. 모아두니 꽤 많았다. 나는 액세서리를 알에 넣기 시작했다. 불투명한 알, 반투명한 알 가리지 않고 목걸이와 팔찌와 반지 같은 것을 넣었다. 액세서리가 든 알로 상자를 다시 채웠다. 나는 사진을 찍어 당근마켓에 글을 올렸다. 액세서리 가차. 단돈 3,000원. 하나가 팔릴 때마다 1리터 우유를 살 수도 생크림빵을 살 수도 있는 돈이었다. 거래는 주로 공원에서 이루어졌다. 가차 박스를 내려놓고 하늘 걷기를 하다 보면 구매자가 왔다. 나는 그때마다 박스 뚜껑을 열고 하나 지불하고 하면 되었다. 원하는 게 있으신가요? 사람들의 대답은 저마다 달랐다. 어떤 사람은 결혼식 하객룩에 필요한 목걸이를 원했고 또 어떤 사람은 이별 후 허전해진 약지에 끼고 다닐 반지를 원했다. 원하는 것을 뽑으면 하늘을 날 듯 기뻐했다. 아니어도 즐거워했다. 이런 중고거래는 처음이라면서. 바닥에 박스를 두고 하늘 걷기를 하면 당근마켓으로 채팅을 주고받지 않은 사람이어도 이따금 나에게 왔다. 돈을 내면 뽑을 수 있냐고 물었다. 나야 좋았다. 3,000원이 생기는 건 똑같으니까. 더는 당근마켓에 글을 올리지 않았다. 그래도 앱에서는 내가 회자되었다. 동네 생활 게시판에선 하늘 걷는 그 사람으로 나를 불렀다. 하늘 걷는 그 사람 어디 있나요? 언제 공원에 오나요? 순대 트럭, 닭꼬치 트럭처럼 누군가 기다리는 존재가 되다니. 썩 나쁘지 않았다. 나왔어. 노인이 나에게 3,000원을 주었다. 보라색 털모자를 쓰고 다니는 그녀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공원에 하나뿐인 하늘 걷기를 두고 나와 암묵적으로 경쟁하는 사이였다. 그녀는 이제 한 발 올릴 자리에 2발을 올려놓고 하늘을 걷는 나를 못마땅한 눈빛으로 흘기지 않았다. 3,000원을 내밀고 가차했다. 나에게는 그 말이 꼭 가자는 말처럼 들렸다. 가짜라고 들리기도. 그녀는 언제나 시계를 원했다. 지금까지 쓴 돈을 합치면 온전한 시계를 사고도 남았을 텐데. 시계는 희귀템이었다. 다른 액세서리에 비해 크기가 커 현이 쉽게 훔치지 못한 탓이었다. 시계를 뽑기는 어려울 거라고 말해도 노인은 아랑곳하지 않고 나를 찾아왔다. 가차는 그런 걸까? 원하는 것을 얻을 가능성이 희박함을 알면서도 그 얼마 안 되는 가능성에 매달리는 것. 나는 시계가 어느 알에 있는지 알았다. 불투명한 흰색 알에 있었다. 하지만 노인은 이번에도 색깔 있는 알을 집었다. 열지 마세요. 나는 뚜껑을 돌리려는 노인의 손을 잡았다. 왜 그러냐는 듯 그녀가 나를 빤히 바라보았다. 나는 설명했다. 여는 순간 결정되고 많은 운명을. 열지 않으면 계속되는 가능성을. 가차는 그런 거니까요. 노인은 내 손에서 희게 빛나는 모조 다이아몬드를 보고 물었다. 이거 진짜야? 글쎄요. 시계가 있으면 좋지. 하지만 없어도 괜찮아. 원하는 게 있기를 기대하지만 내 손 안에 없음을 확인하는 거. 그게 가차라고 노인은 나에게도 익숙한 말을 했다. 그녀는 기어이 알을 열었다. 목걸이에 탁한 진주가 걸려 있었다. 노인에겐 가짜가 이미 차고 넘쳤다. 주름진 손가락에 낀 루비 반지도, 귀에 걸린 샤넬 로고 귀걸이도 모두 가차 상자에서 노인이 뽑은 것들이었다. 그녀는 모두 마음에 든다고 했다. 일상에서 할 수 있는 최대의 사치라면서. 좋은 건 적게 넣어야지. 미련이 남아야 사람들이 또 오잖아. 현은 플라스틱 알에 액세서리를 넣는 나에게 말했다. 원룸 바닥에는 모조 보석으로 된 장신구들이 뒤엉켜 있었다. 원하는 게 저마다 다르던걸. 현도 무엇이 좋은 건지 쉽게 답하지 못했다. 구직 사이트에 채용 공고가 하나둘 올라왔다. 연봉이 높고 복지가 좋은 기업은 적었다. 좋은 건 적게 넣어야지. 현의 말이 떠올랐다. 이력서를 쓰고 남는 시간에는 가차숍에 갔다. 네온사인으로 번쩍이는 가게 안을 어슬렁거리다 보면 꼭 갖고 싶은 가차가 하나는 생겼다.
가장 가고 싶은 기업에 이력서를 넣은 날 내 눈에 띈 건 러닝 입은 사람의 피규어였다. 키가 손가락 한마디 길이에도 못 미칠 법한 그는 기분을 알 수 없는 표정으로 걷고 있었다. 어디로도 향하지 못하고 플라스틱 아래 갇혀있는 신센이 걷는다고 말하기는 모호했다. 하지만 당장 어디로든 갈 수 있다는 듯 두 다리를 힘껏 벌리고 있었다. 하늘 걷기를 하는 내 모습 같았다. 움직일 뿐 기계 위를 벗어나지 않았던 건 나 역시 마찬가지였다. 가차 기계 안에는 러닝 입은 사람이 걷는 버전, 가부좌를 튼 버전, 만세하는 버전 등 다양한 피규어가 들어있었다. 나는 기계 안에 500원 동전을 6개 넣었다. 액세서리 가차를 팔아본 돈이었다. 쇠 손잡이를 시계 방향으로 신중하게 돌렸다. 그렇게 하면 원하는 가차를 얻을 수 있다는 듯이. 알은 불투명했다. 걷는 사람을 뽑으면 이력서를 넣은 기업에서 연락이 오고 다른 사람을 뽑으면 모두 꽝이다. 가차와 취업은 아무 관계 없지만 나는 스스로 미신을 만들어냈다. 건너편의 폐업 매장에서 현은 오늘도 매대 위 액세서리를 정리하고 있었다. 매장 안에 사람은 거의 없었다. 사장도 더 이상 거리의 행인을 불러들이기 위해 할인율을 외치지 않았다. 현은 매장의 임대 계약이 얼마 안 남았다고 했다. 곧 문을 닫을 폐업 매장처럼 내 운명도 정해져 있었다. 나는 아래 뚜껑을 서서히 열었다.